70살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남 눈치를 봤을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남이 원하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때 우리는 솔직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멋진 카페를 차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수정됩니다. 그건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건 취미로 해.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를 걱정했고, 사회는 안전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핸들은 조금씩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전공을 고르고 취업을 준비하고 회사를 고릅니다. 이때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안정적인 데로 가자.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도 되지. 문제는 그 나중에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하느라 바쁘고 승진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연봉을 올리느라 바쁩니다. 정신 차려보면 30대입니다. 30대가 되면 선택이 더 무거워집니다. 결혼, 대출, 육아, 부모님 부양, 이때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참아야지, 가족이 먼저지, 내 꿈은 나중에. 그 말은 맞습니다. 책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70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40대가 되면 이미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큰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어느 순간 도전은 무모함이 됩니다. 하지만 70이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평생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한 번도 행복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니 금방 잊혀졌어요. 남들 기준으로는 성공했는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말들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남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비난받을까봐,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하지만 70대가 되면 두려움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었는데 실패는 지나갑니다. 비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안 살았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그 기준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자. 그런데 70이 되면 비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웃보다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남는 건 이 질문 하나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70살입니다. 조용한 오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 만족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몇 번은 살아봤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남들 시키는 대로 살았지. 이 말이 나오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남을 실망시키는 건 잠깐입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건 평생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건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은 남겨두세요. 조금은 나를 위해 쓰세요. 하루 1시간, 일주일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작은 선택이 나중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합니다.
그때 한 번쯤은 솔직해도 됐어. 그렇게까지 참지 않아도 됐어.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요, 있을 때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잃고 나서야 가장 비싼 것이었다는 걸 압니다. 70이 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 몸은 젊을 때 빌려 쓰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빌려 쓴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도, 술을 마셔도, 무리해도, 하지만 그건 대출이 아니라 선불이었습니다. 20대의 몸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밤 3시에 자도 다음날 출근합니다. 라면을 먹고 술을 마셔도 며칠 지나면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잠 못 잔 밤, 쌓인 스트레스, 분노를 삼킨 순간, 억지로 웃었던 시간. 몸은 조용히 기록합니다. 3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깨가 자주 뭉칩니다. 소화가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겪잖아. 나이 들면 그렇지. 그 말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합리화이기 때문입니다. 40대가 되면 건강검진 결과표에 빨간 줄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전 단계, 지방간, 혈당 경계. 그때도 말합니다.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래. 아직, 그 아직이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50 넘으면 다르다.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하루 무리하면 이틀이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럽고 관절이 시큰거리고 잠이 얕아집니다. 그때 처음 느낍니다. 아, 내 몸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지만 이미 습관은 굳어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술인 습관,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가갑니다. 70이 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병원 예약이 일정의 중심이 됩니다. 약 봉지가 늘어납니다. 먹는 음식이 제한됩니다. 여행을 가도 먼저 화장실 위치를 찾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허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모았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나니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퇴직하고 여행 다니려고 했죠. 그런데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때 하루 30분만 걸을 걸. 이 말들은 단순하지만 가장 무겁습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입니다. 하루 10분 걷기, 조금 덜 먹기, 조금 더 자기. 우리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그 사소함이 인생을 나눕니다. 통장 잔고는 확인합니다. 하지만 체력 잔고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밤샘은 인출입니다. 과음은 인출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도 인출입니다. 운동은 입금입니다. 수면은 입금입니다. 휴식은 입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70이 되면 한도가 끝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걷고 싶어도 못 걷는 것,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자유는 건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건강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함께 무너집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가족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 몸을 내가 더 챙길 걸. 괜찮겠지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조금만은 생각보다 큽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5분 걷기, 오늘 한 잔 덜 마시기, 오늘 30분 일찍 자기. 이건 미래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건강은 복구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관리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70살의 내가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때 조금만 운동할 걸. 이 장면을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합니다. 몸을 너무 당연하게 쓰지 마. 내 몸은 소모품이 아니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입금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번 일만 끝나면 다음 달에 보자. 그 조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달려옵니다. 아빠, 엄마, 오늘 나.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잠깐만, 지금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아이의 표정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아이의 키는 매일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보니까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이렇게 작았었나?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근, 회의, 실적, 성과, 틀린 건 아닙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책임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었니? 언제 한번 내려와. 우리는 대답합니다. 이번 달은 좀 바빠. 다음에 갈게. 다음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다음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70이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 조금 덜 벌어도 됐을 텐데. 그 말은 돈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후회하는 겁니다. 아이와 공원에서 놀던 오후, 부모님과 식사하던 저녁, 배우자와 산책하던 밤, 그 평범한 순간이 나중에는 가장 비싼 기억이 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부모의 연봉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기억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 같이 쓰고 걷던 날, 자전거를 잡아주던 손, 졸업식에 와준 얼굴, 기억은 돈이 아니라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70이 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 둘이 남습니다. 식탁이 넓어 보입니다. 그때 문득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을 걸. 그 후에는 아주 조용하게 오래갑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도 나중에를 말합니다. 은퇴하면 여행 가자. 조금만 더 모으고. 그런데 은퇴 즈음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함께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른 걸까요? 회사 일정은 캘린더에 적습니다. 회의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시간은 남으면 쓰는 시간이 됩니다. 남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70살의 당신이 앨범을 펼칩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흐릿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은 시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기록이지만 추억은 체험입니다. 부모님의 빈 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그때 더 자주 올 걸. 이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조금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30분 대화하기, 이번 주 한 번 식사하기,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찾아가기. 작아 보이지만 3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캘린더에 가족은 몇 번째입니까?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70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많이 웃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합니다. 조금 덜 성공해도 괜찮았어. 조금 덜 바빠도 괜찮았어. 대신 조금 더 함께 있었으면 좋았어.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기억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70대가 되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문장. 그때 한 번만 해볼 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던 밤, 유학을 알아보던 시기, 이직을 생각하던 순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던 날. 그때 우리는 계산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가진 걸 잃으면?
결국 대부분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면 그 선택을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젊을 때 실패는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망한 사업, 떨어진 시험, 거절당한 고백. 하지만 70대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어. 놀랍게도 실패는 기억에서 많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한 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시도하지 않음은 상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이 문장은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체력이 있고 환경이 허락하고 책임이 덜 무거운 시기, 그 창은 천천히 닫힙니다. 70이 되면 도전할 체력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또렷해집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구나. 카페 차리고 싶었어요. 결국 정년까지 회사 다녔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 번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모셔야 해서 지금은 갈 체력이 없네요.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말 한 번 못 해봤죠.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실패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실행담입니다. 안전한 선택은 당장의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정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닐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건강을 미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미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미루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연장 버튼이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70살의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오래 눌러놔서 기억조차 희미해졌다면 그건 조금 슬픈 일입니다. 도전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여줍니다. 실패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짓도 했지.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건 웃으며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타인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비웃음, 비교, 평가. 그런데 70이 되면 그 시선들이 다 사라집니다. 남들도 각자 바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인생에 집중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 눈치 볼 필요 없었는데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사실입니다. 1년 뒤엔 지금보다 체력이 줄어있고 5년 뒤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70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후회가 보인다면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전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배워보는 것, 퇴근 후 일시간 투자하는 것, 작게 시험해보는 것, 중요한 건 완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았어? 한 번쯤은 넘어져도 됐잖아. 실패해도 세상 안 무너졌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아쉬움입니다. 남의 기대에만 맞추지 말고, 건강을 미루지 말고, 사랑을 미루지 말고, 도전을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7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참지 않아도 됐어.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 건강 좀 챙기지 그랬어. 가족이랑 더 웃지 그랬어. 한 번쯤은 도전해보지 그랬어. 우리는 아직 70이 아닙니다. 후회는 미래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세요.
전화 한 통, 10분 걷기, 30분 대화, 작은 시작 하나, 30년 뒤 당신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그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미래의 당신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